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KB자산운용의 금정석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ETF 상품들이 투자자의 관심을 모았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품을 살펴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1,775억 정도 매수하셔서 가장 순자산이 크게 증가한 상품 1위를 차지했고요. 이게 좀 특이한 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은 좀 레버리지를 샀었는데,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아마도 투자자들이 시장을 좀 더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느냐.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진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이 산 상품은 KB스타 머니마켓 액티브입니다. 이건 뭔가요? 이 상품은 제가 몇 번 소개드렸었는데 파킹형 ETF입니다. 예. 네네. 단기적으로 대략 한 3% 후반에서 4% 정도 수익을 원하는 연 기준으로 이런 상품들의 초단기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서 대략 한 1,122억 정도 순자산이 증가했고요. 3위는 코덱스 23-11 은행채 상품인데 이것도 올해 11월에 만기가 되는 채권이니까 단기 채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단기 채권 쪽에도 한 1,100억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는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랠리를 재상승하고 있는 타이거 2차 전지 관련된 상품이 대략 한 920억 정도 증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자산이 감소한 쪽을 좀 살펴보시면은 가장 많이 감소한 거는 2,233억 주간 정도 주간 기준으로 감소한 타이거 CD 금리 투자 상품이 있고요. 최근에 삼성그룹주들이 좀 랠리가 좀 있었는데요. 이 관련 상품에서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코덱스 삼성그룹주가 대략 한 1,800억 정도 순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나머지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연초 이후로도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이 연초 이후로 대략 한 4, 5% 올랐거든요. 최근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관련 상품에서 좀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타이거 관련된 일본 상품도 대략 한 700억 정도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자산이 증가한 ETF, 감소한 ETF를 살펴봤는데 수익률이 좋았던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수익률이 주간 기준으로 좋았던 거는 살펴보시면은 주로 이제 IT 관련된 상품들하고 네. 그 2차 전지 관련 상품들이 수익권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1위는 타이거 2차 전지 레버리지 상품이 13.7%의 주간 수익률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S&P 500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관련된 미국에 있는 그 S&P하고 나스닥 관련된 상품들이 성과가 좋았고요. 국내도 비슷합니다. 코스닥 150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이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라고 최근에 상장된 상품인데 네. 테슬라 관련된 종목이 하나 좀 들어가고요. 테슬라가 들어가고 테슬라하고 좀 그 연관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몇 가지 좀 상품들을 넣어서 만든 상품인데 이 상품도 최근에 테슬라 주식이 오르면서 대략 한 7.8%의 수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하위 섹터를 보시면 특징이 주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상품들이 주간 수익률이 좀 많이 악화됐습니다.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거는 소울 차이나 태양광 상품이 마이너스 8.2%, 두 번째는 차이나 클린 에너지, 그래서 중국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마이너스 6에서 한 8% 정도로 성과가 안 좋았고요. 나머지는 뭐 유럽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미국 장기 국채 선물 인버스라든지 관련 상품들이 대략 한 4%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수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장기 채권 ETF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변동성을 즐기시죠. 네.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장기 채권 ETF를 연초 이후로 대략 한 한국 장기 채권하고 네. 미국 장기 채권을 대략 한 4,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 이 배경을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네. 보고요. 향후에 그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면 장기 채권 금리도 이제 하락을 할 텐데요. 그랬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겠다는 약간 그 베팅 자금들이 많이 모였다. 장기적으로. 네네. 네. 그래서 잠깐 그 살펴보시면 한국의 그 장기채 대표 상품이 이제 한국 30년 국채고요. 미국도 30년 국채인데요.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게 한국 30년 국채의 금리추인데
2019년 말에 1.7%였던 게 2023년 5월 말 기준 3.6%니까 대략 한 2% 가까운 그 금리 상승이 있었거든요. 네. 이 장기 국채는 예를 들면은 3.6% 한국 국채에 투자를 했을 때 향후에 만약에 1% 정도 금리가 하락을 한다. 네. 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한다 보면 1% 정도 하락했을 때 이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 금리 하락만으로 대략 한 18%에서 20%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하긴 금리의 상하락과 상승 하락과 또 수익률은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죠? 금리가 하락하면은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들고 있잖아요. 금리가 하락하면 ETF는 수익이 납니다. 네. 근데 길면 길수록 국채가 길면 길수록 수익의 폭이 더 크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 3.8% 정도 되는데 네. 1%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게 2019년 말에 1.7%였으니까 네. 대략 한 18%에서 2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도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는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 보고 이쪽에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네, 그러겠네요. 기준금리 인상 지금이 막바지다 이런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로 또 ETF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건데 한국도 있겠고 미국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향후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또 국고채가 하락할지가 또 관건이 될 텐데 어디가 더 유망할까요? 뭐 참 어려운 얘기긴 네. 해요. 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앞서 그 차트를 보셨으면 예. 한국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 30년 국채의 금리가 3.8 정도고 미국이 한 4% 정도면 네. 3% 후반에서 4% 정도 될 텐데요. 이게 향후에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가 수익을 결정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어디가 좋냐고 볼 때는 30년 국채가 향후에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할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될 거고요. 관련 상품을 좀 살펴보시면은 한국과 미국이 이게 쫙 상품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 국고채 30년 관련 상품들이 대략 많은데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이런 상품들이 될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채 울트라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약간의 민감도는 다르지만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은 이 상품 중에 하나씩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금리 폭이 얼마나 떨어질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고채 30년 금리에 투자를 하는 건데 상품명 뒤에 가로 열고 H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환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30년 국고채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지면 두 개의 수익률이 똑같아야 될 텐데 네. 미국은 국내가 아니다 보니까 환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환에 대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환해지를 한 상품일 텐데요. 환해지는 현재 기준으로 비용이 좀 듭니다. 얼마나요? 비용이 작지 않은데요. 제가 요 비용 관련된 거를 좀 차트로 좀 보여드리고 네. 싶은데 미국 30년 국채의 비용 현재 기준으로 환해지를 했을 때 이게 좀 어려운 용어로 스왑 포인트라는 표현이 드는데 이제 그거 다 무시하고요.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만큼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네, 조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빨간색 금리가 0에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펀드에서 환해지를 하면은 원래 기대했던 수익보다 플러스 수익이 네. 나게 되고요. 이게 2019년 이후로는 0에서 지금 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2023년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대략 2%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대략 한 4%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환해지를 하는 순간 연간 기준으로 대략 한 2% 정도 수익이 날아갑니다. 저건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래프가 올라가서 호전이 될 텐데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환해지 비용이 대략 한 2% 정도 든다.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ETF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